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철수입니다. 오크입니다. 요즘 취업에 고통받는 취준생들 위해서 정말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 트랜시스 인사팀의 채용 담당하고 있는 이효승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실명 말고 활동명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대화명 하나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모의 채용 담당자 하지 마. 미모의 채용 담당자 이효승 책임님, 현대 트랜시스의 인사를 지금 꽉 쥐고 있죠? 네. 현대 트랜시스 어떤 회사죠? 현대 트랜시스는 자동차 핵심 부품인 파워트레인과 시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뜻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파워트레인이 어떤 부품이죠? 변속기, 엑셀 등 자동차 부품들 중에 주요 부품들인데요. 되게 많아요.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트랜시스가 무슨 줄임말일까요? 뭐지?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현대 트랜시스 관련한 궁금증들을 정말 많이 수집을 해봤거든요. 실제 취준생들이 물어본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들을 여기 앉아 계신 채용 담당자분께 직접 여쭤볼 예정입니다. 바로 방구석 채용관감의 현대 트랜시스입니다. 질문이 도착을 했어요. 질문 지금 제작진이 방금 보낸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트랜시스가 대깡식으로 했는데 사택이 지원되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출퇴근이 힘들 것 같은데 점점점. 전체 사업장에 지원이 되진 않고요. 공장 쪽인 서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숙소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택 외에도 공장 내 편의시설들이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실제 제가 가본 바로도 축구 운동장이 있습니다. 천연 잔디구장. 천연 잔디구장. 인조 잔디구장.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 당구장도 있어요. 당구장. 전 세트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그 당구들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헬스장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운동만 하고 자고, 일하고 운동하고 자고, 약간 이런 사이클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우리 헬창들의 천국입니다. 또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편의시설? 매점 있어. 식당도 갖춰져 있어갖고 사실 거의 가잖아요. 형 그만 좀 하고. 겨울에 호빵 팔아. 합격하면 앞으로 내가 다닐 곳인데 전반적인 사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정말 솔직하게요. 회사가 다 그렇지만 사실 부바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딱딱하지 않아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뭐 수직적인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타파됐어요. 지금 본인이 근무하는 인사팀은 어떤 분위기죠?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왜 밑에 애들 그렇게 욕했어요? 와? 같이 못하겠다고 지금 다 망했다고 회사. 퇴근할 때 팀장님 눈치 보고 저는 인사 안 하고 가요. 인사는 해야죠. 아니 아침에 가서 안녕하세요라는 건 인사를 하고요. 집에 갈 때는 일 다 했으면 그냥 가요. 마음으로 인사하잖아 가요. The power of cool. 유연근무제도 하신다고요? 10시부터 4시까지는 코어타임 정해놓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본인이 조정해서 4시에 그럼 퇴근해도 돼요? 본인 일 다 했으면 퇴근하는 거죠. 현대 다니면 현대차 살 때 직원 할인 되나요? 할인되죠. 입사하시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량이 할인됩니다. 현차 뭐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진료비나 뭐 학자금이나 기타 회사 리조트나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진료비는 뭐 어떤 진료비를? 진료비는 지원하는 가족분들이 혹은 본인 당사자가 병원에 가시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지원하는 부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저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썼는데 회사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 분위기는 없어요. 근데 부담스러웠던 거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 어쨌든 해줘야 되잖아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같이 못하겠다고 지금. 눈치라는 게 남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솔직히 요즘에는 여성분들의 육아휴직은 그래도 장려되는 분위기인데 남성분들은 사실 육아휴직을 잘 못 가요. 현재는 남자들이 육아휴직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왜냐면 여기 남성 직원들이 더 많으니까. 성비가 어떻게 되죠? 거의 대부분이 남성. 문제네. 연봉 수준 어떻게 되죠? 성과 제한 기본 연봉은 한 4천 중반 정도? 4천 중반. 오. 이번 채용 예정 직무는 뭔가요? 특히 문과는 얼마나 뽑나요? 아무래도 이과 직무 좀 많이 뽑을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 대부분 부문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나 구매나 개발이나 기타 나머지 부분들도 뭐 IT라든지 얼마 전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전공은 아니었는데 관련된 자격이랑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그쪽은 특화되셔서 채용 진행했었습니다. 요즘은 전공에 국한해서 다 채용이 진행되진 않아요. 나이에 관한 궁금증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30살이 넘는데 지원해도 될까? 있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실제로 최근에 입사한 분들도 뭐 30대 있어요. 있었어요? 있어요. 최고령자가 몇 살 정도 됐어요? 신입 기준으로 30대 중반 정도? 석박사 학위 취득에 따라서 책정 연차 수준도 다른가요? 다르죠. 전공하신 분야에 따라 다르고요. 근데 석박사 아니고 학사들은 뭐 R&D나 뭐 연구소 이런 데서는 근무할 수 없는 건가요? R&D 쪽에서도 하반수 이상의 학사 인원들이라서 연구개발 분야에도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또 직무가 있고 그럼요. 제2 외국어 잘하면 가점이 있나요? 가점 있죠.
왜냐면 저희 법인이 나가 있는 쪽 언어를 잘하시면 완전 가점이죠. 법인이 외국에도 나가 있나요? 그쵸. 어디 있죠? 유럽에도 있고 미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프리카? 빼고 다 있어요. 그럼 아프리카어를 전공하는 분이 계세요. 짐바브웨 한 6년 정도 살다 오셨어. 이분 가점 있나요? 우리 법인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가점이 없어요. 아, 법인이 속한 제2외국어만 어느 정도 가점을 챙겨주는 그렇죠. 자격증 관련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서류를 받다 보면 많이들 취득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산업기사나 뭐 기사 자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이라고 한다면 가점 인정이 되죠. 이거 궁금한 분들 계실 거야. 운전면허증. 왜냐면 또 우리가 자동차 관련 회사다 보니까 운전면허 없으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왠지 판단할 것 같은 아니요, 거야. 자동차 면허 있어도 자동차 관련 부품 지식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면허 있으신가요? 저는 있죠. 알겠습니다. 이쪽 보통. 성적, 학점, 어학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선이 있나요? 잘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요즘은 학점으로 나래 비춰가지고서 서류 전형 합격하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특별한 경험도 되게 많고 특별한 직무들도 또 많고 학점 기준이 있나요? 지원 자격? 몇 점 이상 이런 건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럼 지원하셨을 때 스펙이 어떻게 되셨죠? 아주대학교 나왔어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당시 03학번. 너 나랑 너 03이야? 네. 너 지금 학점은 어느 정도였죠? 학점 3점대였고 학점 높지 않았어요. 보편적 인재라니까 범용적 인재. 사정상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2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준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네요.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감점 요소가 될까요? 공백이 너무 길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공백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질문이야 뭐 허송세월이라고 하셨지만 허송세월이겠어요. 뭔가 노력을 하셨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명만 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너무 길어지면 사실 어렵다. 근데 진짜 너무 길어. 막 12년 정도 공백이야. 제가 서류 전형은 항상 붙는데 꼭 면접에서 떨어져요. 현대 트랜시스 준비하려면 면접은 어떤 방향으로 어필해야 할까요? 진실성. 왜냐면 요즘 인턴도 막 온라인 과정 사서 그냥 하고 솔직히 그럼 스펙으로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 있듯이 그런 것도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대한 진실성이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저는 사실 진실성도 꾸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또 속아 넘어갈 수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전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꾸밀 거면 끝까지 꾸며야 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꾸미는 게. 그 서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면접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매력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거나 그거랑 다른 매력을 만들어 왔거나 근데 그 만들어 온 다른 매력이 내게 아닌 거지. 이제 그런 느낌? 진정이 떨어져 보이고. 그 예를 들면은 면접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을 안 하거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더 이상 그 다음 질문을 하기가 싫어요. 엄청난 매력이 있지 않는가. 신입 같은 경우는 현업을 잘 알아도 어차피 한계가 있거든요. 마인드만 그게 더 열정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열정이라는 게 상당히 좀 모호하지 않나요? 애매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에너지. 야, 면접 들어가면 눈에서 총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뜨는 것보다. 아 진짜 신기한 게 보여요. 왜냐면 상대적인 거라 가지고 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보여요. 그래, 이런 거. 저는 이 친구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긴장을 많이 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래서 긴장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캐치TV에 지금 찍은 영상이 있는데 뭐 그걸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 질문 좀 보내주세요. 혹시 자소서나 면접 좀 구체적으로 말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소서를 복붙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복붙을 하더라도 바꿔야 된다. 회사 이름을 그래. 안 바꾸고 사명 같은 거. 네. 정말 많아요. 회사 조사는 최소한은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재밌는 게 업계 특성상 우리랑 비슷한 회사들을 지원을 그쵸.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회사들 그 이름을 안 바꿀 땐 정말 그리고 내용이 거의 뭐 10명의 지원자면 3명, 4명이 비슷할 수도 있고 요즘 그게 또 컴퓨터가 다 걸러요. 비슷한 내용을 거르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복붙 괜찮다. 하지만 난 그 회사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할 필요 있다. 고쳐야 되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정성은 필요하다. 2번 지원하면은 뭐 감점이 있었던 필터링? 네, 필터링. 그 지원에 대한 필터링은 없고요. 대신에 최종 면접까지 갔다 안 됐다. 그건 사실 서류 다시 지원하셔도 거기는 불합격이에요. 근데 나머지 뭐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뭐 1차 면접에서 떨어졌다, 뭐 그거 오케이. 면접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좀 압박 면접인가요? 아니면 좀 화기애애하고? 압박은 요즘 어때요? 신고당하잖아요. 완전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한다. 현대 트랜시스 뭐 단골 질문.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같이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아니면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뭐 이런 거. 그런 걸 해요? 네. 제일 싫어 진짜.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미어캣. 항상 예의주시한다.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한다. 난 그런 문제야. 미역캣이 그런 거죠?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전 동물이고 싶지 않은데요.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억에 남는 면접자 있을까요? 영상 면접이어가지고 배경이 완전 검은 집인데 머리 옆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자가 귀신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소를 좀 바꿔주실 수 있냐라고 했는데 역과. 아니다. 이목구비 겨우 보이고. 지원자가 거부했어요? 장소 좀 바꿔달라고 그랬을 때? 댁에서 이제 면접을 보시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죠. 주방을 등을 지고서 어둡게 나오게 면접을 보신 거예요. 왜 하필 주방이지? 주부신가? 그 영상 면접 관련해서 좀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프라 그냥 뭐 페이스타임이나 카톡 영상 그 통화로 하다가 말이 끊기면 관심 없어지잖아요. 지치거든요. 서로 맞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배경 이런 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아닌 경우들이 있어. 1차 면접 때 너무 턱으로 대고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컨셉인가 보다. 유튜버인가? 정규직뿐만 아니라 이제 인턴으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턴은 또 돈을 얼마나 받는지 저희 인턴 4주 동안 할 거거든요. 4주. 네, 4주 끝나시면 200만 원 인턴 급여 책정해서 나갈 겁니다. 이번 전형은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 전형이잖아요. 네, 신입 채용 자체를 인턴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경쟁률 평균적으로 한 1.3배? 트랜시스를 출범하고 나서는 인턴 채용 제도가 없었고요. 인턴 처음이고 네. 역사의 첫 걸음을, 역사의 첫 페이지 누가 함께 할 것인가. 자, 오늘 그 현대 트랜시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을 다뤄봤어요. 그럼 우리 이번 채용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 일정은 모집 공고가 11월 2주차 정도에 나갈 거고요. 채용 전형은 2주 정도 서류 모집하고 H맨, AI 면접 보시고 그다음에 합격자 안에서 1차, 합격자 안에서 2차 면접 정도 순으로 12월에 진행이 될 거고요. 12월에 면접 다 보시고 나서 1월 2주차 정도에 인턴 입사하시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용 규모가 좀 궁금해요. 채용 공공명 100에 가까운 공공명이고 100에 가까운 공공명은 51명부터야. 그거보다 많아요. 지금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대규모로 인원을 채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소중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트랜시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초 드립니다. 제가 시간 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우리. 퇴근해야 돼. 시작! 생각보다 도전해 볼 만한 곳이라서 지원해 보세요. 경쟁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다고. 다시. 그들에게는 다시만 남을 거예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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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ace